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크게 미시와 거시경제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미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 시장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 시장이 다 모인, 그죠? 한 나라 경제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지는 토탈의 개념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미시경제에 들어왔을 때는요, 각각의 개별 시장이죠. 각각의 개별 시장에 있어서의 바로 수요와 공급, 그죠?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각 가격대별로 나는 얼마큼을 살 수 있어? 바로 수요 곡선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각 가격대별로 나는 얼마큼의 시장을 공급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 안에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 그죠? 거기에 맞물린 균형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가져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3주체로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가계, 기업, 정부 해가지고 첫 번째 소비의 주체인 가계 입장에서 자, 모든 이론은요, 바로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걸 소비했을 때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효용을 가져오는 그러한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어때요? XJ의 가격분의 XJ의 한계 효용은 YJ의 가격분의 YJ의 한계 효용. 자,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소비를 했을 때 가장 큰 효용을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입장으로 넘어와요. 기업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생산에 이용해 가지고 가장 큰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죠?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과연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MR equal MC 공식을 끌어냈었죠. 자, 그래서 한 단위를 더 생산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드는 비용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 그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퀄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윤극대화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한 단위를 더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수입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거로서 한 단위 더 생산함으로써 드는 추가적인 비용, 수입이 더 크다면은 추가적인 수입이 더 크면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건 뭐예요? 이윤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죠. 근데 비용보다 수입이 더 크면은 그만큼 이윤이 더 플러스 되어지는 것이니까 토탈에 더 플러스 되어지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그 제품을 더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한 개 비용, 그죠? 하나를 더 생산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보다 추가적인 수입이 작다,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그때는 총 이윤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생산을 멈춰야 할 것이냐? 바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딱 멈췄을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수입이 더 크면은 더 생산해야 되는 거고 한계 비용이 더 크면은 생산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퀄이 되는 순간에 멈추면은 가장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부는요, 나중에 이제 분배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뒤에서 잠깐 마무리식으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장의 형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요,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거래되어지는 시장의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같은 제품이라도 독점이냐, 과점이냐, 독점적 경제시장이냐에 따라서 거래 가격과 거래량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보면 각각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형태는요,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시장은요, 바로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독점이냐, 과점이냐, 독점적 경제 시장이냐,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불안정 경제 시장이 우리의 현실세계지만은 과연 우리가 제한된 자원 가지고 시장에서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죠?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배분이 일어나는 시장은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하나의 가상의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장 형태를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걸 갖다가 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의 다른 시장에 대한 잣대로서의 역할 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시장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시장은 바로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시장을 갖다가 그러면은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 안에 기업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나냐, 여러 개냐, 소수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의 가격 통제력, 그 다음에 상품의 동질성, 진입장벽, 가격 이외의 경쟁 요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형태를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 일단은 구분을 해봅시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하나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을 바라보면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형태인 독점이 있습니다. 자, 독점은 뭡니까? 하나의 산업 안에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 수가 오로지 하나이기 때문에 독점인 거죠. 딱 하나입니다. 산업의 내 기업 수가. 과점이라는 것은 몇 개 그래도 돼요. 몇 개 됩니다. 10개 미만으로 존재할 때를 우리가 보통 과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산업 내에 기업 수가 많아요. 근데 앞에 독점적이라고 붙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각각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다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의 산업 안에 굉장히 다수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수의 기업들이 각각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낸다. 독점적, 많다, 경쟁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완전 경쟁시장, 그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서 완전 경쟁시장은요. 일단 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산자가 하나가 아니라 공급자가 굉장히 다수의 기업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동질성 먼저 봅시다. 이 독점이라는 것은요. 사실 뭐예요? 왜 독점이 되겠습니까? 왜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왜 계속 존재를 하느냐? 그걸 대체해서 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걸 써야 됩니다. 만약에 대체 상품이 있다면 그 시장 자체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절대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상품이 바로 이제 독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또 왜 하나밖에, 한 기업밖에 못 만들겠습니까? 그 만드는 것 자체의 모든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오로지 하나의 기업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다.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이 존재하는 거죠.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대체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대체품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도 없다. 그럼 결국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결론은 뭡니까? 그 기업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분필을 만드는 회사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이건 대체품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A라는 기업은요. 이 제품의 가격을 어느 날 기분 좋아서 500원 할래?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어느 날 1000원 할래? 그래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점은요. price maker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업에서 그 기업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봅니다. 자,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있어서는 어떤 진입장벽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니까 그래도 많이 들어가진 못하겠죠. 반면에 독점적 경쟁시장은 어떻습니까? 독점적 경쟁시장은요. 굉장히 공급자가 많아요.
근데 그만큼 많다는 건요, 진입장벽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저거 장사 잘 된다? 나도 만들 거야 해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 우리가 하나의 이상형으로 만드는 것도요, 일단 다수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품에 대해서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한 상태. 장사된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지만 더 많은 수, 다수가 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조건을 가지면은 완전 경쟁과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일치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요, 굉장히 많은 수의 경쟁자가 들어와 있지만요, 산업 내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요, 진입장벽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모든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그 상태가 바로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의 동질성, 그러니까는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100개의 모든 기업들이 각각 만들어내는 것이요, 전혀 차별성이 없어야 됩니다. 다 똑같아야 돼요.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제품을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해낸다.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반면에 독점 경쟁 시장은 다수고 진입장벽도 거의 없는 것은 둘이 똑같지만은, 앞에 독점이라 했죠. 차별화된 제품, 그죠?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뭔가 차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똑같은 분필을 만드는 회사가 100여 개가 있다고 하지만 각각의 회사들마다 디자인이 틀리거나 기능이 틀리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성능적인 면에서 틀리다.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특징 짓기 위해서 바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시장은 바로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이 불완전 경쟁 시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상형 해가지고 잣대로서 딱 만들어 놓은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시장은 크게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독점, 소수인 과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들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